그런 경우는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그 잘못된 문신을 제거하고 또 새롭게 문신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피부과에서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할 때 모근 손상까지 같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가 않고 세상의 모든 모발 이슈를 찾아서 방구석 토크쇼. 안녕하세요, 탈모 박사 황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탈뷰티 더제이비 대표 원장 반영구 S&P 전문가 정유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피 문신 전문가 더 JB의 정유진 원장님을 모시고 두피 문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모발 이식이 힘든 분들을 두피 문신으로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저희 병원에도 두피 문신을 이미 하고 또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오시고요. 또 모발 이식 후에도 모발 이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두피 문신을 하면 어쩌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의 장단점을 논의해서 서로 보완점을 찾아보면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모발 이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우선 모발 이식의 장점은 실제 자신의 모발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실제 입체감이 있겠죠.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발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볼륨감이나 입체감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은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모발 이식은 실제 본인의 모발이기 때문에 펌이나 염색 같은 스타일링이 아주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밝은 컬러로 염색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새치 염색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삭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삭발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모발 이식은 후두부에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두부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탈모된 부위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심하게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모발을 심을 때 이 모발은 몸에 혈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조밀하게 심으면 생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 밀도의 보통 50에서 60% 정도의 밀도로 심어야지 생착이 잘 됩니다. 두피 문신은 머리숱에 상관없이 횟수나 진하기, 밀도 원하시는 만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빈틈들을 사실 문신으로 채워주면 아주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발 이식으로 자라난 머리는 바람이 불거나 물에 젖거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피 문신은 땀이나 햇빛에 영향을 조금 받는 편인데요. 장시간 햇빛에 노출이 되면 컬러가 변색이 조금 온다든지, 아니면 시술 직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색소가 조금 소실이 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피 문신은 모발 이식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그래서 모발 이식의 단점은 두피 문신의 장점으로, 두피 문신의 단점은 모발 이식의 장점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결합이 되겠네요.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의 공통점이라면 한번 시술하면 영구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흑채는 뿌리고 나서 땀이 나거나 바람이 불면 바로 좀 스타일링이 망가지는 단점이 있죠. 예전에도 이제 가발도 있었지만 이 가발도 사실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많이 불편했잖아요. 부자연스럽고 이제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흑채라든지 가발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들로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두피 문신이나 아니면 모발 이식이 있으니까 탈모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영구적으로 탈모를 커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모발 이식은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해서 머리를 심어주지만 사실 개개인별로 헤어라인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형태나 나이에 맞는 그런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하고 제대로 심어주는데요. 그래서 앞쪽에 삼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모 레이저를 이용해서 좀 보기 싫은 디자인에 있는 모발을 없애고 머리를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는 모발 이식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헤어라인 교정까지 레이저를 네.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튀어나온 부분은 제거를 하는지 몰랐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M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SMP랑 헤어라인 반영구를 통해서 선이나 점으로 네. 채워줄 부분은 채워주고 또 제가 왁싱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 부분들은 왁싱으로 제거를 해준답니다. 저도 놀라운 게 이마의 잔털이나 눈썹에 왁싱을 하니까 인상이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공통점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두피 문신과 모발 이식을 뭘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질문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모발 이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M자형 탈모입니다. M자가 분명하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머리숱이 없거나 특히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잘 심지 않으면 동반 탈락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모발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가리마 부분에는 밀도가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 M자 라인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주로 반영구로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경우에 만족도가 모발 이식과 같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민머리나 삭발 디자인 그리고 구렛나루가 없으신 분들 구렛나루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SMP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네. 두피 문신을 한 경우에도 그 모발 이식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색소가 이렇게 있어도 모발 이식은 충분히 가능하고 생착률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문신과 모발 이식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실제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입체감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문신으로 채운다면 더욱 만족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난 다음에 두피 문신을 하는 게 좋을까? 모발 이식을 하면 머리가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머리가 빠졌다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은 지나서 모발 이식한 모발이 자라는 걸 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보통 1년 됐을 때 가장 모발 이식의 결과가 잘 나타나거든요. 그때 아쉬운 부분을 두피 문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발 이식 후에는 10일 정도의 그 생착기 동안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 후에는 사실 일반적인 두피 관리만 해주면 이식한 모발이 잘 자라는데요. 보통 이식한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10개월에서 1년 후에 2차적인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때 문신을 통해서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성분들의 경우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후두부를 절개를 해도 이제 가려줄 수가 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발이 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쪽에 절개된 흉터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이 흉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SMP로 조금 채워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정 원장님, 이제 두피 문신을 할 때 통증은 어떤지요? 통증이 아무래도 사람마다 통각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경감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을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이쑤시개로 콕콕 찌르는 느낌 아, 그래요? 보다는 조금 더 통증이 있겠죠? 모발 이식은 수술을 시행할 때 수면 마취를 보통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전혀 통증이 없는데 하루 지나고부터는 좀 얼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타이로놀 같은 진통제를 드시면 통증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 샴푸는 24시간 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한데요. 일단 너무 뜨거운 물은 하시면 안 되고요. 소실될 수 있어서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시원한 물로 다음 날부터 샴푸가 가능합니다. 아, 모발 이식도 수술 그 다음 날부터 샴푸가 가능합니다. 다만 10일 정도는 이식한 모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샴푸를 하고 10일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샴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멍이나 붓기는 크게 없습니다. 모발 이식은 어떤가요? 보통 수술하면 2, 3일은 약간 라면 먹고 자는 것처럼 좀 부는 느낌이 드는데 보통 한 3일 후부터는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 문신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차례 이제 시술을 하는데요. 펌이나 염색을 하셔야 된다면 한 타임 쉬어가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펌이나 염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는 한 달 정도 후부터 네. 펌이나 염색을 하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신이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들이 많던데 두피 문신을 했을 때 평생 가나요? 아니면 또 몇 년마다 리터치를 해야 하나요? 선으로 표현하는 반영구는 1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되고 거의 80~90% 소실된다고 보면 되고요. SMP 같은 경우에 두피 문신은 1mm 정도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계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이제 80~90%는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부 재생에 따라서 색깔이 연해지거나 소실되는 부분, 탈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밀도 보강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 문신이 그렇게 오래 가는군요. 네, 그래서 작업을 잘 하는 데서 안정적으로 퍼지지 않게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작업을 잘못해서 만약에 색깔이 퍼지게 되거나 아니면 실패를 한 경우에 복원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그 잘못된 문신을 제거하고 또 새롭게 문신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피부과에서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할 때 모근 손상까지 같이 그렇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실력 있는 곳에서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문신이든 수술이든 처음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그 문신을 과거에 받은 분들 보면 좀 두피에 시퍼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퍼지고 그러진 않나요? 요즘도 물론 이제 그렇게 퍼져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뢰하실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퍼진 경우에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시술자의 이제 스킬 문제, 그 다음에 색소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피층 이상까지 이제 침투가 됐을 때 색소의 입자가 굉장히 작을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퍼질 수가 있고요. 근데 한번 퍼진 경우는 다시 복원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정 원장님 오늘 같이 한 소감이 어떠세요? 궁금증이 많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탈모를 커버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각자가 선택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탈모 커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곤해. 하는 것도 피곤해요.